대부분의 사람들이 브랜드를 만들 때 제일 먼저 시장 조사부터 하죠. 경쟁사가 뭘 파는지, 얼마에 파는지, 어떤 전략을 쓰는지 비교하고 또 비교합니다. 근데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대가 피터 틸은 이런 비교가 오히려 사업을 망친다고 말합니다. 경쟁은 패자들의 게임이며 독점만이 승리의 길이라고요.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 때는 경쟁에서 이기는 법이 아니라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판을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단어. 신발이면 나이키, 라면은 농심, 그 문제면 이 브랜드, 이 직무면 이 커뮤니티. 어떤 단어, 카테고리 인지적 키워드를 누가 먼저 차지하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오늘 가져온 사례가 딱 그거예요. 2016년 일기장 글한편에서 시작해서 2019년 멤버가 거의 200명까지 커지고 지금은 유료 멤버 900명 이상을 운영하면서 매년 100만 달러 이상 버는 브랜드 셰퍼 스태프 네트워크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커뮤니티가 특정 카테고리를 어떻게 차지하는지, 어떻게 커뮤니티형 브랜드가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얻게 되실 겁니다. 요즘 회사에서 제일 외로운 자리가 뭔지 아세요? 의외로 과장도 팀장도 아니고요. 바로 비서실장입니다. 모든 회의에 다 들어가고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 해결해야 하고 중요한 책임을 떠안았는데 근데 정작 내 고민을 털어놓을 동료 없이 회사에 나 혼자뿐인 경우가 많거든요. 2016년 뉴욕에서 비서실장으로 일하던 스콧 아멘타가 비서실장은 너무 외롭다는 주제로 미디엄 매체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곧이어 400개 이상의 좋아요가 달렸고 나도 똑같은 처지인데 라는 댓글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 글이 시발점이 되어서 전 세계 비서실장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커슨이 되었죠. 때는 2017년 2월 맨해튼 본드 스트리트에 있는 레스토랑 더 스마일에서 그 글을 보고 온 12명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모였어요. 형식은 딱히 없었습니다. 몇 가지 주제만 던져놓고 그냥 대화가 흘러가게 뒀대요. 임원 회의 어떻게 진행하냐, 대표랑 팀 사이 소통을 어떻게 중재하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이후 온라인으로도 계속 소통하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스컷은 바로 슬랙 소통방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설계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스컷은 애초에 커뮤니티가 운영자 한 명에게 의존해서 굴러가면 끝난다고 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도시 기반 운영 시스템을 뒀습니다. 뉴욕, 런던, 샌프란시스코 같은 주요 도시의 비서실장들이 이 커뮤니티의 리더가 되어서 신규 멤버들을 유입시키고 자기 도시에서 이벤트를 열고 커뮤니티가 잘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부여한 거죠. 스콧은 이 리더들을 직접 선별했고 책임을 준 뒤에도 계속 지원하면서 스콧 혼자였으면 절대 못했을 성장을 이뤄냅니다. 이후 입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11월이 되니까 멤버가 거의 200명이 되었고 커뮤니티가 커질수록 운영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깨닫습니다. 스컷은 지금 이 상태에서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직감했고 멤버가 약 400명이 되었을 때 유료 전환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름인 커슨으로 리브랜딩을 다시 하고 유료 멤버십으로 재출범하죠. 사실 초창기 제공하던 것과 유료로 바꾸었을 때의 것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이미 커뮤니티 자체에서 만들어지는 가치들을 한 번 더 정리해서 패키징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때 기존 멤버들한테 설득시키는 게 가장 큰 난관이었다고 말하는데요. 기존 참여자들한테는 할인과 특별 혜택으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해당 멤버십 가격이 회사가 교육비로 지불할 수 있게끔 가격과 안내문을 맞춰서 전달했습니다. 스컷은 이때 유료 전환이 커리어에서 가장 어려웠었던 일 중 하나라고 말해요. 근데 동시에 커뮤니티가 필요로 했던 정답이기도 했다고 회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멤버십 자체가 허들이 되면서 유령 계정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진짜 성장에 투자할 사람만 남아 대화의 질이 올라갔으며 그 매출이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재투자되면서 멤버 가치가 또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커슨 브랜드는 비서실장들의 고립감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늘날 총 5가지의 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첫 번째, 프라이베이트한 톡방. 멤버십에 가입하면 비공개 슬랙으로 초대를 해서 민감한 이야기들을 다 털어놓습니다. 인사 문제가 있는데 대표한테는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 임원이랑 갈등이 생긴 상황,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을 때 등등 이런 난감한 문제들을 여기서 다 주고받을 수 있죠. 두 번째, 커리큘럼. 이 커뮤니티에는 런치패드라는 6주짜리 코호트 기반 프로그램이 있어요. 비서실장을 처음으로 맡은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 한 개수에 50에서 60명 정도 들어옵니다. 대표와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업무 역할 범위는 어느 정도로 할지,
회의 운영은 어떻게 주도하는지 등 실제 현업에서 쓸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죠. 이외에도 콜드메일 쓰기, 벤더 선택하는 법, 취업 전략 같은 전문 강좌 코스들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AI 펠로우십 강좌도 생겼어요. 조직 내 AI를 활용한 비서실장의 역할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도입은 어떻게 가능한지 다루는 프로그램이에요. 커슨처럼 비서실장이라는 타겟을 명확하게 정해놓으면 그 사람들의 단계와 상황에 맞게 커뮤니티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기획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연구 보고서와 업계 자료. 이게 좀 독특한데요. 커슨은 단순 네트워킹이 아니라 업계가 참고하는 비서실장들을 위한 보고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매년 정리하는 연봉 리포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은 업계 표준 자료로 쓰입니다. 채용 담당자도 참고하고 연봉 협상할 때도 쓰이고 멤버들만 쓰는 내부 자료가 아니라 업계 전체에서 인용되는 자료가 된 거죠. 이를 통해서 해당 커뮤니티의 위상도 높아지는 동시에 사람들이 자료를 찾아보다가 커뮤니티를 발견하고 지원하게 되는 홍보 채널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공용 자료실. 연간기획서, 발표자료 준비, 추진사업 보고서와 같이 비서실장들이 실제로 쓰고 검증한 템플릿들을 공유하는 지식 허브가 있어요. 새로 비서실장이 된 사람이 연간계획 어떻게 짜요? 라고 물으면 이미 먼저 해본 선배 멤버가 쓴 문서를 서로 공유합니다. 마지막, 이벤트. 24년도 한 해에만 60개 이상의 이벤트를 열었으며 온라인 미팅과 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했습니다. 온라인 미팅에서 사람들이 특히 좋아하는 게 커스파츠라고 하는 월 1회 마스터마인드 코호트를 엽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떤 시도를 해보았고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를 서로 자유롭게 공유하죠. 지금의 비서실장들의 대표적인 행사가 된 오프라인 컨퍼런스도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했어요. 2021년에는 175명이 모였고 2022년에는 250명으로 늘었으며 2024년 뉴욕 행사에는 전 세계에서 참가자가 모였어요. 그리고 작년엔 샌프란시스코, 뉴욕, 런던까지 3도시로 확장해서 최대 이틀간 165명 규모의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수익 구조를 한번 파고들어 볼게요. 멤버십으로는 연간 $950, 하나로 약 137만 원 정도 받아요. 스콧은 이 가격대를 기업 L&D 예산 마지노선이라고 부릅니다. 비싸서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되 회사에서 교육비로 승인할 만한 가격대라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 교육비로 청구하는 방법과 스크립트까지 제공해준답니다. 멤버십 수익 말고도 추가 수익이 있어요. 컨퍼런스 티켓, SF와 런던 행사는 $499, 뉴욕 플래그십은 $1199, 멤버십이랑 묶어서 할인된 패키지 가격으로도 있습니다. 비서실장들을 모아놓으니 기업 파트너십, 스폰서십도 종종 들어와서 B2B 단위의 수익 또한 벌고 있는데요. 다만 파트너 선택은 신중하게 한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특이한 게 장학금 제도도 운영해요. 비용이 부담스러운 멤버들을 위한 유연한 납부 옵션까지 만든 거죠. 커스는 신청제입니다. 타깃은 현직 비서실장들이지만 타이틀이 달라도 유사 역할이면 받습니다. 지원서 심사와 면접 총 2개가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서류 심사는 좀 빡빡하게 받습니다. 지금 어떤 역할을 회사에서 맡고 있는지, 경력은 얼마인지, 왜 이 커뮤니티에 들어오고 싶은지, 그리고 이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은지까지 상세하게 써서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면접입니다. 원래는 서류만 받았는데 개인 인터뷰까지 추가하자 전환율이 30에서 40%였던 게 70에서 80%까지 뛰었다고 해요. 초기 무료 커뮤니티 때는 스콧이 수백 명을 직접 만나보고 슬랙에 드렸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이 퀄리티 컨트롤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되면 온보딩이 몇 주에 걸쳐서 진행되어 웰컴 이메일이 오고 슬랙 채널 설명, 커뮤니티 규칙, 시작 방법 같은 걸 안내합니다. 처음엔 제일 관련 있는 채널들만 먼저 접근 가능하게 해서 새로 들어온 사람이 정보에 압도되지 않도록 한 번에 전체 채널을 풀지 않습니다. 신규 멤버들을 위한 온보딩 세션을 별도로 마련해서 서로를 소개하고 커뮤니티 구조를 이해하고 자료들을 볼 수 있는 것까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버디 매칭이라고 경험 있는 기존 멤버랑 짝이 되어서 공개 채널에서 말하기 애매한 질문들을 주고받도록 문화를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도 신규 멤버가 참여를 잘 안 하고 있으면 운영팀이 먼저 연락해서 막히는 지점을 같이 논의합니다. 초기에 놓치면 이탈로 이어지니까요. 현재 운영팀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총 3명이에요. 멤버들이 900명이 넘는데 약소한 편이죠? 스콧은 커뮤니티 안에서 인프라랑 운영 구조를 잡는 역할을 하고 톰은 가격, 멤버십, 파트너십, 코스 전략을 기획하고
라울은 가입 심사, 운영, 컨퍼런스를 맡고 다윗은 이벤트와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인력이 부족할 때는 때때로 외부 계약직이나 파트타임 스태프를 써서 운영을 지원하죠. 지금 스캇은 이 커뮤니티를 확장시키면서 텀이랑 실바라는 커뮤니티 플랫폼 회사를 공동 창업해서 여러 전문 커뮤니티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이 커뮤니티가 계속 성장하는 궤도를 보면 사실 놀랍습니다. 2017년 2월에 12명으로 시작해서 유료 전환 직전인 2021년 전에 400명, 멤버십 전환할 당시엔 100명 이상, 지금은 유료 멤버 900명 이상이에요. 커슨이 잘한 걸 요약하면 첫째, 외로운 역할을 동료 네트워크로 해결하면 돈이 된다. 둘째, 유료 전환은 새로운 사람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활동을 재패키징해서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셋째, 사람들은 광고로 유입시키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내에서 만들어내는 고유한 컨텐츠, 이벤트, 사람들 간의 추천으로 생긴다는 것. 스콧은 처음부터 본인이 모든 연결의 허브가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멤버가 멤버를 돕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 리더들도 만들고 멤버들이 서로 매칭해서 연결되는 시스템도 만들고 이게 결국 멤버가 900명이 넘어도 팀원 3명이서 지금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살려주는 네트워크, 그 커뮤니티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컨텐츠, 상품, 이벤트가 브랜드와 비즈니스를 계속 앞으로 끌고 나갈 겁니다. 지금까지 모임을 사업으로 바꾸는 사람들의 커뮤니티 모임이었습니다.